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 뭔가 표현해야 될 필요를, 상황을 선생님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말씀드린 걸로 예를 들면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는 화장실 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혹은 허락을 구하고 혹은 화장실 지금 가겠습니다. 갈게요. 라고 말을 하고 가도록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필요를 창출하는 거, 필요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의사소통 훈련에 이 정도의 장애가 중증인 발달장애인 분들의 의사소통 훈련을 위한 첫 번째 훈련 방법 1단계가 그거예요. 표현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표현을 안 해요. 표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을 연출해야 되는데 한 서너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적어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요. 지금처럼 화장실 가야 되는 그 활동, 그것도 일종의 활동이니까 활동을 정해진 시간에만 하는 어떤 일과의 그런 일정이 정해져 있는 시간에만 해야 된다는 그 상황을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키도록 학교 수업 시간처럼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면 그걸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할 거냐. 아니 왜 내가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 왜 그때만 가야 돼? 지금 이 활동하고 있을 때는 좀 참으시고요. 요거 다 같이 활동하고 있는 끝나면 가세요. 한 10분, 15분 있으면 돼요. 라든지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매 시간 화장실 갈 수 있는 거는 50분부터 정각 4입니다. 라든지 요런 규칙을 정해놓고 거기는 이용인들이 다 지키는 일종의 규칙 지키기라는 연습, 활동을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만들어서 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지키도록 할 때는 그거를 표현을 해야만 허락을 구해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평상시에 뭔가를 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간식이 됐든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무슨 장난감이 있든 어떤 분은 어떤 책을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이게 있겠죠. 다들 그게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거가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한 대여섯 가지 이상 그게 뭐 장난감이든 간식 중에도 뭐든 음료수든 물건이든 책이든 이런 것들이 조사가 좀 되면 이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평상시에 이제 주로 먹거나 쓰거나 사용하는 것들, 물건, 음식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쭉 줘왔잖아요. 근데 줄 때 뭔가 더 필요하게끔 요구를 해야 되게끔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료수를 주는데 간식 시간에 일부러 원래는 예를 들면 한 병이나 한 잔을 다 주는 건데 일부러 반잔이나 한 3분의 1잔 조금만 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한 컵을 다 줬다. 그러면 의사소통의 시도를 하기 위해서 더 달라는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평상시에 주던 거를 한 3분의 1만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컵에다 뭘 따라준다 그럴 때도 일부러 한 3분의 1만 따라주고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분이 왜 더 안 주냐는 식의 어떤 뭔가 말을 못하는 분이라도 뭔가 요구를 더 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더 필요한 상황을 그러니까 조금만 필요한 거를 평상시보다 조금만 주고 부족하게끔 만드는 부족한 부분을 만들어서 더 채워달라고 요구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 상황을 그렇게 만드는 거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거나 뭐 조작하거나 끼거나 할 때 완성을 해야만 되는데 그걸 본인이 하기 어렵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블럭을 끼운다. 그럼 블럭을 끼우면 보통은 블럭을 이만큼 그냥 한 뭉텅이를 놔두고 거기는 그 자유롭게 거기 있는 걸 갖다가 막 끼운다거나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있었다. 그러면 의사소통의 표현을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블럭 끼우는 것 중에 탁탁탁 맞는 게 있지만 잘 안 맞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걸 갖다 서 섞어 놓는 거예요. 다른 거 잘 맞는 거는 많이 빼버리고 잘 안 맞는 거를 막 그 블럭도 왜 그 크기가 있잖아요. 껴지는 그게. 큰 거 작은 거인데 같은 크기에 딱 껴지는데 일부러 큰 크기하고 작은 크기가 놔두면 안 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섞어 놓고 잘 맞는 건 빼놓으면 이게 자기가 막 평상시에 잘 되던 건데 끼려고 해도 잘 안 껴져. 그럴 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 만들기. 첫 번째 말했던 거는 정해진 일과에 따라서 규칙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가 규칙을
지금 지키기 어려운 오줌이 마렵거나 이럴 때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주세요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 뭔가 평상시에 주던 것보다 줄여서 부족하게 만들어주는 상황. 그게 두 번째 있었고, 세 번째는 뭔가 완성을 평상시에 혼자 완성을 잘 하던 건데, 예를 들면 퍼즐을 끼우든 블럭을 맞추든, 근데 퍼즐을 잘 맞춰지는 퍼즐이 있었는데, 그 퍼즐의 한두 가지를 바꿔내. 원래 다른 데 껴야 되는 퍼즐하고 섞어 놓는다거나, 바꿔놔서 안 껴져, 퍼즐이. 그러면, 이거 왜 안 껴지지? 그러면서, 그럴 때 짜증을 내는 분들도 있지만, 짜증을 내는 그 상황 자체가 이거를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거 왜 안 껴져? 그러면 맞는 퍼즐을 그때 갖다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완성하기 어려운 어떤 활동이나 과제나 조작이나 이런 걸 만들어주고, 그게 꼭 장난감이나 교구가 아니어도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우유팩을, 초코우유를 먹는다, 간식 시간에. 근데 우유팩을 주는데 우유팩이 이게 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까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럼 까줄 때 완전히 다 까서 그냥 드시게 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분이 뭔가 조금이라도 반응을 하고 의사표현을 하게 하려면, 이렇게 우리 우유팩을 이렇게 젖힌 다음에 그 다음에 땡겨야 되잖아요. 젖히기만 하고 땡기는 건 아직 안 벌리고 그냥 놔주는 거야, 앞에. 그러면 이게 안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계속 해주세요. 더 열어주세요. 원래 해주던 대로 다 열어주세요라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든 하게끔 이런 상황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그 상황에서 열어주세요. 이거 열어주세요. 뭐 제스처를 하든 말로 하든 하면 그때 바로바로 열어주거나, 그 다음에 퍼즐도 이게 잘 안 맞는 걸 일부러 주고선 안 껴져. 이거 왜 안 껴져? 그러면 도와주세요라고 표현을 하면 바로 껴준다거나 맞는 걸로 바꿔서 이렇게 상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잘 익숙해져 갖고 어느 정도 훈련이 좀 되고 시간이 지나서, 아, 이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던 게 되거나 부족한 게 채워지거나 어려운 게 쉽게 해결되거나 이렇게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럼 당사자들이 뭐를 느끼게 되냐면, 아, 내가 뭔가 표현한다는 게 상황을 컨트롤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이거구나. 내가 뭔가 상대방한테 전달하거나 표현하는 게 의사소통이라는 게 상황을 컨트롤하거나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느껴지고 인식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 행동이나 어려운 행동으로 이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상황을 바꿀 방법이 있다는 걸 인식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걸 이제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첫 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줘야만 되는 상황을 일부러 연출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평상시에 늘 사용하던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기억해서 거기 가서 막 꺼내오거나 가져오잖아요. 그걸 위치를 일부러 바꿔놔요. 위치를. 평상시에 익숙하게 사용하던 물건이나 자기 물건이든 같이 쓰는 물건이든, 그게 뭐,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물건이든, 평상시에 늘 익숙하게 기억하고선 혼자서 갖고 오던 그 물건들이 그 자리에 없어. 못 찾잖아요. 그럼 못 찾는 상황을 일부러 만드는데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해놓으시면 안 되고, 일부러 계획적으로 한두 가지씩만 그렇게 놓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해놓으면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정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원래 거기에 있던 게 가보니까 없어. 그럼 선생님한테 가서 찾아달라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이용인분들한테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방법은 다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표현하는 방식이 말이 만약에 안 돼서 발화가 안 돼서 제스처로밖에 못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카드, 그냥 색깔 카드 몇 가지, 한 대여섯 가지 색깔만 다른 카드에다가 도와주세요, 그럼 더 주세요, 그 다음에 찾아주세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만 한 6가지 만들어서 색깔은 다르게 하고, 글자는 잘 몰라도 돼요. 색깔만 구별이 돼도 돼요.
그 대신 글자를 읽는 분들도 있으니까 글자도 같이 써줄 뿐입니다. 그 카드에다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줘야 된다거나 하고 싶은데 규칙 때문에 허락을 구해야 되는 허락을 구하기. 그러니까 허락 구하기, 그 다음에 도움 요청하기, 부족한 부분 더 채워달라고 요청하기, 그 다음에 뭔가 찾아달라고 하기, 완성을 본인이 다 못할 때, 이런 것들을, 그러면 표현이 카드가 한 대여섯 가지면은 그런 상황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네. 네, 지금 이용인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용인인 경우에 만약에 네. 물건의 위치를 바꿔 놓았을 때 제가 예상드리는 거는 네. 어쩌면 그 위치에 가서 그냥 손은 그 위치를 가리키면서 그냥 이렇게 두리번 거린다든지 네네네. 그런 것도 하나의 자기 그렇죠. 따라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의사소통의 시도는 했지만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스처로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서 원래 여기 있던 게 없어. 근데 이걸 선생님한테 갖다 찾아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은 아직 그 의사소통의 시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효과를 거두려면 내가 그 물건 없는데 그 앞에 가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선생님을 불러오든지 선생님한테 가서 건드리든지 선생님이 나한테 주의를 두도록 상대방의 주의를 내 쪽으로 돌려야 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선생님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뭘 달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을 데리고 원래 물건이 있던 거기 가갖고 그걸 가리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아직 그 수준까지 안 돼. 그래서 그 상황을 만들어 놨을 때 바로 그 절차를 그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선생님들이 이게 눈치껏 선생님들은 상황 파악을 했고 일부러 그걸 해놨으니까 누구누구 씨 이거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거 어디 갔을까? 이거 없어서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을 데리고 와야 된다거나 부르거나 이렇게 선생님이 옆에 있을 때 가리키든 뭐 달라든 이런 표현을 선생님이 옆에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말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원래 있던 게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냥 가리키기만 해도 혹은 여기 찾아주세요라는 카드, 노란색 카드에 찾아주세요. 노란색 카드만 선생님한테 갖다 줘도 선생님이 찾아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은 선생님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이분이 뭘 찾는지. 그러면 지금 그 트럭, 장난감 트럭, 자동차 트럭 그거 원래 여기 있었는데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요 카드 선생님한테 찾아주세요. 카드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갖다 줄게요. 그런데 이거를 주면 그게 오는지 그 거리를, 간격을 아직 이해 못한다. 그러면 트럭을 들고 가요. 처음부터 트럭을 들고 가서 그분한테 바로 주지 말고 그거랑 바꿔요. 찾아주세요. 카드 주세요. 요거랑 바꿔요. 이 카드가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시도를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그림 교환 의사소통이라는 거거든요. 그림 카드가 실제 본인이 원하는 원래 타겟이 되던 원래 목표물, 대상물과 교환이 된다라는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그게 꼭 그림이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그림을 이해를 좀 하고 글자를 좀 읽을 수 있는 분들이면 훨씬 더 많은 카드를 쓸 수가 있게 되지만 그 정도가 아닌 지금 당사자분, 우리 관심사인 그분의 경우에 그림이나 글자를 모른다 그러면 그렇게 카드 몇 개만 가지고 컬러만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상생활 속에서 하지 않으면요 배울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되는 기능이 낮은 분들은 인지기능이나 뭐 의사소통 기능이 이 정도로 낮은 분들은 일상생활이 아닌 곳에서 이거 자체만 가리킬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단어 글자 따라쓰기 이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 단어를 막 쓴다 그래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따라 쓰는 거랑 똑같아요. 일상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그냥 이 그림 카드가 뭐다 가르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당사자가. 그래서 카드나 이런 그림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그런 상황을 찾고 만드시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스처를 하든 뭘 하든 문제 행동만 아니면 그 표현으로 뭔가 그 상황에 맞게 표현이 됐다
혹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무조건 강화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고 바로바로 원하는 거 주고 즉각적으로 강화를 해주는 요게 핵심이죠. 중요한 거는 상황을 내가 어떤 표현을 반응을 행동으로 했든 뭘로 했든 함으로써 상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그게 바로 상대방한테 내가 표현했을 때 행동으로 표현했든 제스처로 표현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다. 이거를 인식시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만 딱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 뭘 아느냐. 이 의사소통이 뭔가. 이게 뭐라는 거. 이게 어떤 파워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단계 넘어가면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 당사자분, 지금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은 아직 그 단계까지 못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행동을 제어할 때 선생님들이 상호작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답답하고 아직은 좀 힘들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른 용인인데 교사의 손을 잡고 네. 자기가 원하는 게 냉장고에 있다 그러면 냉장고 문을 열게 한다든지 네네네. 아니면은 뭐 차 문을 이렇게 갖다 대서 열도록 네. 그런 방법도 의사소통하는 방법. 그렇죠. 지금 이 정도 중증 발달 장애인 분들은 사실은 그런 방법을 제일 많이 이미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분은 의사소통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냉장고 문을 그냥 열면 되는데 굳이 선생님을 데리고 와서 거기다가 손을 대고 선생님 손을 댄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냥 안 열고 선생님한테 꺼내달라고 요청을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그분은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식이 아예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냉장고 문을 자기가 그냥 열겠죠. 이게 지금,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용인 같은 경우는 굳이 색깔 카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고 계속 그 방법에서 조금 더 발전하도록. 그렇죠. 그분은 어느 정도 그 제스처까지 발전을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을 손을 잡아 끌고 냉장고 앞으로 데리고 간다. 그런데 현재 요청하는 의사소통 행위는 선생님 손을 잡아서 문에다 댄다 이거잖아요. 그거보다는 그냥 선생님을 데리고 왔으면 냉장고 그냥 가리키는 게 더 편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신체를 잡아 끄는 것보다는 상대방한테 덜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손 잡아 끌어서 거기다가 직접 차문에다 손을 대게 하든 뭐 하든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해서 그걸로 갖다 대는 것보다는 그 앞에 같이 데리고 갔으면 그냥 가리키는 것 정도가 조금은 더 나은 기술이죠. 왜냐면 신체 접촉 안 하고 하는 게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조금씩 확장을 시켜나갈 수 있죠, 그분은. 그런 경우에 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과도한 요청을 할 때 네네네. 예, 차를 타고 가고 싶다 이거죠. 무작정. 네,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본인이 차 문을 열어봐서 안 열린다라는 것을 다 수긍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지금 요거는 이제 보통 의사소통 지도를 할 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 딜레마로 생각하시거든요. 아니 의사표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좋은 강화는 자연적으로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리키거나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못하던 분이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켜. 그럼 문을 바로 열어주면 그게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연적 강화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강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문이 그냥 선생님이 열어주네. 가리켜야겠네. 근데 지금 차 문을 열고 갈 수가 없어. 그럼 이런 경우에 이걸 딜레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소통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제대로 적절히 손으로 손잡이를 가리킬 때마다 바로바로 열어줘야 이거를 습득을 빨리 하거든요. 그게 강화가 돼서.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가리켰다고 해도 문을 안 열어준다. 그러면 이분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거 의사소통이 효과가 없네? 이거 쓸모가 없네? 그럼 나는 더 과격한 방법을 써야 먹히나 보네. 이렇게 이제 부딪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딜레마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그러면 동시에 따로따로 지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더 우리가 이분한테는 더 중요할 거냐, 아니면 지금 정해진 그 상황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적응을 잘 하는 적응력이 중요할 거냐, 이거를 부딪히는 상황이 됐을 땐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지금 차를 운행할 시간은 아닌데 이분이 가서 가르쳤어. 그럼 우리가 판단을 해야죠. 이분 지금 상황에서 적절히 표현하는 거를 이분한테 바로 열어주고 태워주고 해서 의사 표현을 익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지, 아니면 차량 운행 시간에 맞춰서 적응해서 그때만 딱 타도록 하는 게, 그리고 거기에 적응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지, 우리가 그거는 그 순간에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의사소통이 이분한테 더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차에 태우고 그 앞에 가서 한 바퀴 5분이라도 돌고 오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이분한테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면. 근데 이분한테는 지금 이거보다는 이분이 어느 정도 이 상황에 적응하는 거가 더 힘든 분이야.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게 더 필요해. 그럼 지금은 안 되고요. 저 시계 보세요. 요 타이머 보세요. 30분 있어야 차 타고 나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쪽으로 포커스를 두든지. 근데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 되면. 이분한테 맞춰서 의사소통 훈련 쪽으로 만약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겠다. 그러면 이분이 제대로 표현했으면 선생님도 잘 불러왔고 또 문도 제대로 가르쳤고 자기 표현을 제대로 했으면 강화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알았어요. 그럼 타세요. 우리 잠깐 나갔다 와요. 그래갖고 바로 앞에 무슨 놀이터라도 가서 한 바퀴 돌고 와서 해주면 강화가 되니까. 결국 그거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의 뭐라 그러죠? 임기응변에 따른 능력이죠. 판단을. 그리고 대상자를 잘 파악해서 이분한테 지금 의사소통이 더 중요한 어떤 목적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규칙대로 따라가는 집단 생활, 단체 생활에 맞추는 게 더 중요한 거냐, 이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몫이죠.